정권의 비리, 자원외교, 문재인 정권의 비리, 태양광 발전 누가 더 적폐인가? MB는 감옥행, 문재인은 멀쩡할 수 있을까?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1995년도 10월 24일자 기사인데 충남 부여에 무장간첩이 2명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긴급 출동한 군경하고 총격전까지 이렇게 했다고 이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내 영상은 뭐 있는데 안 했어요. 그냥 총격전하고 뭐 전투한 거니까. 그러네 잡혔어. 그 김동식이랑 간첩이 잡힌 거예요. 매복하고 있던 안기부인가 뭐 이게 잡힌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95년도에도 간첩이 침투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뭐 5.18 뭐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 이때도 다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왔어요. 공작을 한 거예요. 이때도 우리가 다 뚫렸는데 지금 뭐 그 앞전에는 해안 방어가 완전히 거의 공백 상태였는데 안 뚫렸다는 게 말이 되면 다 뚫린 거지. 자, 그 간첩 김동식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모두 숙성당해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좌파 사상을 버리고 이제 자기가 다 분 거죠. 불었는데 뭐 자기가 이게 목적이거라 고정간첩 이선실을 접선해서 북한까지 대동복귀하는 것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해 노동당에 가입시킨 다음 그들을 중심으로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당시 민중당 창당준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겸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손병선과 1980년 사북 사태를 주도한 바 있는 황인호를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선실 황인호와 함께 북한으로 복귀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민주당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5년 후인 95년 9월 2차로 난파됐는데 그때 임무는 기존부터 남한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던 난파공작원 봉하 1호를 접선해 안전하게 대동복귀하는 것과 주사파 인사들을 포섭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허인혜, 이인영, 우상호, 하문경, 정동연, 고은, 황광우 등 7명을 포섭 시도했으나 노동당에 가입시키는데 실패했고 뭐 쭉 나와서 허인혜, 이인영, 허인혜도 그 새정치국민 연합인가 김대중 때 그리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인영이도 그 국회의원 했고 열린우리당인가? 우상호.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더 미래연구소, 더 민주당이 더 붙였잖아요. 예. 그 영어의 더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주체 사상의 더불어의 약자지. 예. 고은 2.3 시인 아닙니까, 시인? 예. 노동당, 우상호, 허인혜, 이인영, 우상호, 하문경, 정동영, 고은, 황광우 7명을 노동당에 가입시키려고 포섭하는 게 이 사람 간첩의 목적이었대요. 허인혜가 누군가 해봤어요. 16대 17회 국회의원이었네. 새천년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거는 김대중 정당 아닙니까? 그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당이고, DJ 노무현 정당이었네. 간첩들이 DJ 노무현 정당이 국회 접촉하고 만나러 오고. 만나러 오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386 대표 정치인 허인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올인 속내막 해 기사 났더라고. 서울시 구청 태양광 미니 발전 사업에 발전소 사업 보급 업체로 선정이 됐대요. 그 SH공사 임대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래. 내년에 매출이 200억이래요. 그리고 2020년에 매출이 500억이래.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요, 정부 지원 예산이 85%고, 농협에서 연 1.75% 저리 대출을 해주는데 이 자금이 총 한 1조가 풀린대요. 그 자기 돈 안 들이고 태양광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국민 세금으로 그냥 네. 날로 먹는 사업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는가 보니까 그 전에 발효 현미 뭐 이런 거 만들었다는 거야. 인류학스럽네. 뭔가 인류학스럽네. 그래가지고 실적도 별로 없대요. 거의 없는데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2015년 매출이 5억 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 매출은 97억 5천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202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매출 500억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세부 계획을 세웠다. 돈 세탁의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돈 세탁이야? 탈원전 하겠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좌파들 지금 다 돈벌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매출이 5억 원에서 97억 이게 벌써 몇 배야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500억
자, 내가 궁금한 건, 이거는 200억, 200배가 돼, 200배.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네. 태양광 사무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태양광 산업을 하려면은 태양광을 만드는 뭐 생산 설비라던가 예. 아니면 로지스틱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 돼야 예, 돼요. 예, 예. 그 돈이 어디서 이게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물론 정부 돈이라 한다는데 예. 돈을 받아서 해도 사업을 예를 들어서 날 보고서 뭐 김 박사님 뭐 이번에 우리 해가지고 뭐 유기농 농업 합시다 그러면 저 못해요. 왜? 예. 난 모른다니까. 예. 모르는 분야를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업한다? 아니, 발효 현미 뭐 이런 거 만들다가,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발효시켰나 보지? 아니, 13년에 녹색 드립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발효 현미를 팔던 허 씨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 보급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들어 태양광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발효 현미에서 바로 아니 어떻게 보급업체로 선정이 돼?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그지. 어? 현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 이런 게 다 부정청탁이라고 이런 게 그죠. 이런 게 부정청탁이고 어떻게 2020년까지 매출 500원을 어떻게 달성하냐고 이게 예. 안 되는 계획이지. 지금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지금 조사해야 돼. 이거 돈 세탁의 냄새가 나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하필 또 농협이야 또. 예. 비트코인이랑 연결되는 데잖아. 아니 이렇게 탈원전 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한테 돈 퍼주고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또 좌파 정치인들 키우고 선거 자금. 선거 자금 가고 그리고 저기 강정마리 이런 애들 데모하는데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생활비 이런 거 예. 대주고. 어따매. 자, 이 보니까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네. 지금 뭐 조국인이 다 주사파애들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보니까 송영길 의원 등과 비슷한 연배며 현 정권 최고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2년 정도 운동권 선배다. 뭐 여기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등 전국 조직인 전대협 출신들이 일찌감치 국회의원 벤치를 만지며 정치권을 약진했지만 허 씨는 다소 뒤처졌다.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이게 이래 다소 뒤처진 이유는 아까 그 노동당에 가입 안 해서 아닐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을 시작했으나 녹색드림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조합원이 206명에 불과하고 팔고 있는 상품은 발효현미 단 한 가지 품목에 불과했다. 그리고 뭐 까지 서울시 이게 뭐 잘렸는데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 운영과 작은 도서관 도서 납품 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다. 이것도 바로 현미하다가 이런 걸 어떻게 도서관을 위탁으로 운영합니까? 그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예. 어느 정도 시한이 되면 버리는 책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책들을 받아갖고 했겠지. 그 너무나 책이 많아갖고 정리하거든요. 예, 예. 그랬겠지.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실적도 없는데 갑자기 팍팍팍 뛰는 거야 지금. 이 녹색들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예. 여기서부터가. 예. 네. 2015년 매출이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뒤 새 아이템에 골몰한 허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관 2015년 10월 서울시와 마이크로 그리드 즉 소형 태양열 발전 설비 보급 사업 협약을 맺었고 이거는 아니 이걸 어떻게 매냐? 이 부분이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매냐고. 실적도 없는데 맺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는 그 뒤로부터 그 2개월 뒤 서울시 주택공사격인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의 협약 계획을 체결했다. 말이 안 되지. SH는 서울시 공기업이에요. 네. 그 박원순 시장이 또 그냥 낙하산을 준 거야 그냥. 당연하지. 그냥 준 거죠. 실적도 없는 기업한테. 예.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3천 가구 SH공사 무료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의 6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리고 시는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0일 사회개혁 촛불광장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250와트급 태양광 발전기 2대와 태양광 스마트 벤치 1대 자전거 발전기 1대 등을 기증했다. 또 서울시가 햇빛 도시 프로젝트 추진 중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허 씨는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햇빛 도시 프로젝트 추진 중인 태양광 미니 사업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태양력 발전 설비를 구축, 태양열을 전기로 만들게 하는 것으로 올해 7개 사업자가 서울시 설비업체에 선정됐고 허 씨가 운영 중인
녹색 드림 협동조합 역시 7개 설비 업체 중 하나로 뽑혔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요겁니다. 요거를 확대하니까 조금 깨지는데 밑에 나온 거 보니까 본부가 입수한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작성 SH공사의 임대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사업 추진안에는 서울시가 설치비의 85%를 부담한 아파트 베란다 설치 250W급 발전 설비는 저층이며 남향이 아닐 경우 사실상 효과가 없고 저용량 모듈러는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거를 갖다가 넣고 돈 받았다는 거지. 아니 이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려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그 제안서에 넣고 돈 받은 거예요, 사실. 아니 이건 발효 현미하던 사람이 태양광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예. 쌀이나 팔지. 그죠. 응.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적폐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자, 손 안 대고 코 푸는 태양광 사업이라 했어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설치비 약 85%를 서울시와 각 구청이 부담하므로 이를 설치하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설비업체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좋다. 실수요사는 서울시민이지만 사실상 이 서울시민의 부담이 적다는 건 거짓말이죠. 다 세금인데. 당연하죠. 예. 실수요자는 서울시민이지만 사실상 발주자는 서울시나 다름없는 사업이다. 그 서울시의 자금 누가 돈 줘? 세금인데. 그러니까 허씨는 팜플렛을 통해 260W 기준 태양광 미니 발전 설비의 설치비가 61만 원이지만 서울시 지원금이 전체 설치비의 70%에 달하는 41만 5천 원, 각 구청의 지원금이 전체의 15%가 넘는 10만 원이므로 자부담 즉 이를 설치하는 시민의 부담은 10만 원이라 밝히고 있다. 허씨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자, 본부가 입수한 녹색 드림 협동조합 2017년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허씨는 올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매출 7억 5천만 원을 달성, 영업이익 29억 6천만 원, 세후수익 2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매출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매출이 최소 10배에서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와, 이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죠. 왜냐? 서울시에서 85%, 아니 70%? 예. 이걸 대준다고 했잖아. 예. 서울시가 이만큼 예산을 잡아주면 이만큼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사회주의식 경제 시스템이죠. 아. 네, 돈을 줄 군데가 확정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수입은 늘어나는 거니까. 아. 뭐 어찌든가 여기 보니까 허씨가 지난해 3천 가구의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고 올해는 7천여 가구에 이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매출을 올린다는 건데, 아,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는 올해 2배인 매출이 200억으로 늘어난대. 2019년에는 매출 300억 원 달성하는데 2020년에는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라 이거. 와, 5년 만에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5년 만에 250배에서 최대 500배를 성장시키겠다는 자신감 내비쳤다. 이건 특혜죠. 특혜죠. 이건 특혜야. 아니 태양광을 멀쩡히 전문가가 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왜 그 기업한테는 수주를 안 시키고 여기다 막 올빵을 해줘? 그러니까. 쌀 팔던 이 현미 팔던 놈한테 왜 하냐고, 쌀 장사한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무슨 패딩 평창 패딩 그것도 그 저기 문성근이 친구하는 기업에 줘가지고 그 실제로 수익이 남은 거는 뭐 몇 억이 안 되지만은 주가가 몇십 배가 뛰어 뭐 460%인가 뛰어가지고 460억 정도를 주가가 뛴 걸로 차익금으로 벌었다고 안 그럽니까? 네. 이 돈 세탁하는 거지, 돈 세탁. 당연하죠. SH공사 서울시 전폭 지원 배경 의혹. 자, 허씨는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아파트 옥상과 시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작성한 SH공사 임대아파트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연계 ESS 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녹색 드림은 한국전력, SK텔레콤 등과 공동으로 임대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한 뒤 발전에 따른 수익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고 2015년 뒤에는 15년 뒤에는 SH공사에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허씨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 기업인 SK텔레콤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SK. SK. 친문재인, 친중기업. 아. 다 그놈들끼리 돈이 돌고 있네, 지금. 아. 네. 그러니까 SK가 이런 조그만 조그만 마을 협동조합하고 뭐 같이 비즈니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탁이 있었겠죠. 부정청탁이지, 이게, 네. 사실상.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림이 그래, 그림이. 네. 왜냐, 저도 회사에서 다니다가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이런 걸 잘 알거든. 예. 불가능한 영업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죠? 불가능한 영업 계획. 예. 아니 그리고 SK가 뭐 했습니까? 이번 다보스 클럽 포럼 할 때 그 한국에 사람들 한국 쪽에는 사람 거의 없고 전부 다 트럼프 연설하는 데 보러 갔는데 트럼프 연설하는 거 보다가 SK 회장이 아니 나 그쪽 갔다가 여기 왔다고 하면서 다보스 포럼 그 한국 쪽에서 한 그 만찬장에 그 참석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가 있는 거지 이쪽하고는 SK하고는. SK가 또 그거 쓰잖아요. 중계기가 저기 화웨이가 아닙니까? 네. 한국에 중계기 화웨이면 다 도청되겠네. 뭐 한데 뭐 사실 그건 SK만 쓴 게 아니라 뭐 다 쓰죠. 뭐.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부가 입수한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작성 SH공사의 임대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사업 추진안에는 SH공사는 옥상 공간을 임대하고 SK텔레콤은 태양열 발전시설 투자, 즉 자금 지원하는 반면 자신들은 서비스와 마케팅을 맡는다고 되어 있어 인맥을 활용한 브로커 역할을 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것도 부정부패 아니야. 그러니까 돈 넣고 아니 그 태양광 전문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걔네들 안 쓰냐고. 그러니까 뭐 하나큐셀도 있을 거고 뭐 국내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 안 주고 왜 민간업자를 이렇게 주냐고. 그럼. SH공사 서울시 전폭 지원 배경 의혹 뭐 쭉쭉쭉 있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 기업인 SK텔레콤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과 특수목적법인 SPC를 세우고 돈은 SK텔레콤이 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동업 형식이지만 자칫 큰 무리를 빚을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내년에는 서울시 및 전기차 보급업체인 테슬라와 협약을 맺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허 씨가 박원순 시장과 각별한 관계이며 녹색 드림 설립 직후 주 수입원이 SH공사가 발주한 작은 도서관 사업이 없음을 감안하면 허 씨가 SH공사 옥상을 빌릴 정도로 파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간인이 이 공기업의 옥상을 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근데 박원순 시장하고 친하니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서에는 SK텔레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아직 정식 계약이 안 됐다면 허 씨의 간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회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또 제안서에는 돈은 SK텔레콤이 장소는 SH공사가 설비 설치는 전문 시공사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허 씨는 운영을 맡는다고 하지만 손 안 대고 코프는 황금알 낳는 태양광 사업을 꿈꾸고 있다 볼 수 있다. 왜냐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 역할 하는 거예요. 그 정치 브로커예요. 당연하지. 브로커인데 수수료를 몇백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기업들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재단 하나 세워가지고 뭐 저기 청년들 지원하려고 뭐 했다가 그 묵시적 부정청탁을 해가지고 지금 깜빵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똑같은 구조인데? 문재인 대통령 개새끼야 어째 생각하노 이게? 글쎄 말이야. 문재인 정부의 끝이 보인다. 자, 이게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부 MB 정부의 자원 외교 복사판이래요. 그의 움직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끝이 보인다. 자, 허 씨는 여기 특히라고 되어 있네요. 허 씨는 사업계획서에 SH공사는 물론 옛 한국주택공사 즉 LH공사 소유 아파트 주공아파트 그러니까 LH공사 소유의 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옥상도 임대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거 완전 사기지 그러면. 허 씨의 호언장담이 단순한 빈말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공교롭게 허 씨가 임대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SH공사, LH공사 등 공기업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사람이 허위인가 봐.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도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을 올해 860원에서 4배가 늘어날 2,360원으로 60억 원을 책정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올해 1천 원에서 내년도에는 2천억 원으로 2배 증액했다. 뭐 돈을 막 푼다는 거예요. 뭐 이거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무슨 돈을 착복하기 위한 욕심으로 보이는데 내가 중국이라는 녀석 꼼수가 들어가 이제. 어가는 여기서 딱 보니까 딱 느낌이 오네. 공기업들 지붕에다 죄다 태양광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군부대 안 깔까? 아 군부대도 깔고. 군부대 쪽이야말로 진짜 햇빛 잘 드는. 그죠. 응? 그런 데 있잖아. 이걸 딱 보니까 뭐야. 내가 중국인이면은 일단 시작은 여기부터 해. 왜? 그래야 이상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 서민주택부터 시작해. 실적을 쌓아가지고. 그림 좋게. 서민을 위한다.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국민들 괴롭히지 않게 공기업에다 한다. 예. 나중에 어디 가냐? 군부대로 갈 거예요. 아, 비행장이라던가 예. 이런 데로. 그러겠네. 한번 보자고요. 자, 어쨌든 이게 또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 정책 대출 프로그램을 출범했던 농협은행은 실제로 대출은 이렇게 실제로 대출은 문재인 정부는 여기 있어요. 또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농촌 태양광 정책 대출 프로그램을 출범했던 농협은행은 실제로 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래 되어 있고요. 농협은행은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고도 소극적이었다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7월,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죠. 작년 7월 14일에 1호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최대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농촌 태양광 정책 대출은 이자가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올해 1.75%에 불과하다. 변동금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미국이 금리 올렸어요, 내렸어요, 지금? 미국이. 올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같이 올라가요. 족같은 소리죠. 이거 망했잖아요. 시골 농민들 다 빚더미 안고 부도 나는 거예요. 미국 금리가 같이 금리가 올라가면 다 망하는 거네. 채산성이 없어지는 거네요. 예. 사실상 이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은행 돈이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땅 짓고 헤엄치기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 농협은행이 1차로 책정한 농촌 태양광 정책 대출 프로그램이 1조 원 규모다. 아이고 1조 원을 막 나눠주네. 가계부채 1조를 더 안겨준 거죠. 예. 자, 이게 또 있어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사업 명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른바 RPS의 상용 조정이다. RPS란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제도로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형 발전 사업자는 13개사이며 이들에게 적용 이들에게 적용된 현재 RPS 의무 비율은 10%이지만 2030년까지는 28%를 채워야 한다. 즉 한전 등 13개 대형 발전 사업자가 전체 전력 생산 중 28%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해야 돼. 원전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 무조건 28%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 같은 회사들이. 따라서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허씨도 SH공사 임대 아파트 옥상을 빌려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태양열 에너지를 RPS 비율을 높여야 하는 한전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녹색드림과 SK텔레콤, 한전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와, 완전 이거 뭐 그럼 야, 골 때리구만. 허씨는 지난달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이상하게 확 올려놓고 어쩔 수 없이 태양광 해야 되니까는 이런 업자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뭐 실적 쌓고 다 중요 포인트 다 잡고 있다가 당연하죠. 갑질한다는 거 아니면 정치권 이거. 그러니까 갑질한 게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하고의 사례도 똑같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을 장악한다면 거기서 군자금 맞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거냐? 이 주사파들, 그 김기식이고 뭐가 다 주사파들이에요. 이 주사파들이 우리나라의 멀쩡한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인맥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업을 형성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은 다 북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대남 적화 활동에 공작비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좌파 기업들은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된다고. 자, 허씨는 지난달 1일 소득주도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다. 시민 직접 지원 정책으로 최근 5년 동안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줄인 서울시의 놀라운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성공의 가능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을 극구 칭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 직접 지원 정책으로 펼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미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말한다. 즉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5년 동안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게 허씨의 개소리예요. 주장하고 있다. 허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동네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 멈춰서 전력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엄청 떼가지고 지금 공기가 서울보다 나빠졌어. 태양광 발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줄인 순간 우리 동네 지금 공기가 나빠졌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이 이제 보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랑 우리나라 국내에서 석탄 떼는 바람에 더 공기가 나빠졌다고. 뭐한 짓이야 도대체.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제주도를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 한라산 충덕에서 바다를 내려보니까 바다가 안 보여요. 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거 해군기지 감시하려고 중산간 일대를 샀던 거 샀는데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여. 그럴 줄은 몰랐겠지. 무슨 태양광 발전이야, 씨. 허씨가 그러나 이는 허씨가 2017년 사업계획서에 밝힌 내용과 상반된다. SH공사 옥상을 임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서에서 허씨는 남양 이외의 아파트와 햇볕이 들지 않는 저층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250W 정도의 저용량 태양광 모듈로는 체감 효과가 적었다고 밝혔다. 쥐가 이거 개소리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또 그래서는 이거 좋다고 또 그러고 있네. 태양광. 즉 허씨는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 설치 설비가 남향의 고층 아파트에만 효과가 있으며 그나마 250W급으로는 체감 효과가 적다고 분석 결과를 내왔다. 그러니까 남향인데 고층에만 효과가 있고 그나마 250W급에서는 체감 효과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해당되는 데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 돼. 비용. 아니 서울시에서 돈을 대줬잖아. 그럼 손익분기점은 넘겼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지? 그런 거는 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원전 2개 분량의 전기를 줄이는 등 놀라운 성공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를 보니까 이게 녹색 드림 협동조합이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광고. 그러니까 허인혜 씨 대표의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광고예요. 접수기간 2016년 12월 27일부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시급이 7,000원이야. 어머, 이게 언제 거예요? 이게 2016년 12월 27일 날 시급 7,000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도 봐야지. 아니 그 일단 이거 보자고. MB 자원에 이게 판박이 한 점 의혹 없이 없어요. 자, 뭐 이랬어요. 태양광 발전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추진할 수밖에 없다. 화석연료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해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한국도 뭐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뭐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하지만 정권과 친한 일부 인사가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대기업을 간택하고 이 사업에 뛰어들고 큰 사업을 수주한다면 공정한 사업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정권 차원의 대형 게이트가 터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확인 결과 녹색 드림 협동조합은 지난 12월 27일 대표님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대표님 이거 2018년 기사네. 지금 기사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러면은 시급 만원 안 해줬네?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 기사가 2017년에 나온 기사니까 지난해면 2016년 12월 27일이죠. 근데 웃기는 게 이미 이때부터 10,000원짜리 해달라고 이미 얘기. 그러니까 운전기사 그러니까 대표이사 운전기사 모집 뭐 이렇게 하지. 대표님 운전기사 모집 이게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성역화 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 대장을 갖다가 모집한다는 채용 광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시급 7,000원으로 2017년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12월 27일이라면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견한 이유다. 박근혜 탄핵이 확실시 되며 당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이었다. 그 시점에서 매출 10억도 안 되는 특히 협동조합 형식의 사업체에서 대표의 전용 운전기사를 채용하려 했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표들 뭐 10억 넘는 사람 다 자기가 손수 운전하고 다닌다고. 그렇죠. 예. 어이구. 우리 정면을 보래. 등짝이 보인다고. 네? 예. 우리가 등에 근육이 많거든. 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 왠지 슈렉 같지 않습니까? 슈렉. 어쨌든 간에 이명박 자원외교 이꼴 문재인 태양광 발전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는 태양광 발전이 있다. 자원외교는 국고 수십조를 낭비한 것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치며 망가졌다. 태양광 발전도 좋은 취지를 공명정대하게 구현하지 못하면 국고 낭비는 물론 정치권 스캔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탈원전 정책 당초 순수한 취지 의도와 불순한 의도가 개혁돼서는 안 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한전이 지금 학교에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야 협동조합에서 너 한전 보고 저기 골목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청와대가 포기하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한전에도 공무원 노조들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사업 중단해야 된다고 한전을 압박하니까 청와대에서 한전의 임원들 불러가지고 야야 이런 이야기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현미 팔던 놈들이 갑자기 태양광을 하더니 이제 한전을 위협하네? 그러니까는. 미친놈들이야. 그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지금 뭐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 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했다. 조폭이에요 협동조합이. 원래 조합이 그래. 조합장이 원래 깡패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청와대가 여론 수렴이나 사업자별 능력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동조합의 사업권을 밀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 이게 태안 용신리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지금 마찰을 일으킨대요. 반대하고 있대. 주민들은 환경, 농토와 양식장을 완전히 말살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 반대한다. 주민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거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뉴스에 안 나오죠. 그 기사 조그맣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뉴스에는 나오지 공중파 이런 데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드 반대할 때 보면 농민들이라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사해갖고 거주 신고만 한 놈들이라고. 실제로 자기들이 억울하면은 요 정도 규모라고 시민들 농사 짓다가 장화 신고 나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들 나가가지고 야 우리 동네 망한다 요 정도라고 플래카드 하나 5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왜냐 주민들이 더 있어도 일해야 되는데 다는 못 나와. 그러니까 야 이 시간대는 니들 나가고 오후에는 니들 나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나무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지금 용신리 산에다가 지금 3만 446 평방미터의 면적에 이런 거를 용신 1호에서 19호까지 태양광을 깐대. 나무를 다 깎은 거예요. 보세요. 이만큼 완전 땜빵을 시킨 거야, 땜빵을. 산사태 나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모양은 이거야. 사랑해요.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주민들이 하냐, 여기가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인근에 있으면 갯벌 체험 등으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 파괴와 여름철 우기에 토사 유출이 우려되며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발전소 시설로 인한 땅값 하락할 것으로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한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대략 7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벌목할 경우 자연적으로 생기는 친환경 에너지가 없어지고 전자파로부터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제대로 말했네. 주민들이 똑똑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 태양광 설치하면은 아까 그 자파들 몇 놈만 돈 벌 거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주민들 전체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주민들 전체 일거리를 뺏어가지고 일부 그 좌파 정치인들 자기 친구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 그러면서 이제 한전이라든가 기업까지도 다 위협해갖고 그죠? 자기네 주사파 사업가들에게 사업을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태양광을 심으면요. 카드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 패널에서. 그럼 그게 토양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농토가 전부 다 있다면 걸리는 거예요. 난 지금 이 기사를 이거 쭉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중앙아시아가 가고 싶어져. 왜요?
똑같아. 아, 그래요? 러시아랑 어쩌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똑같아. 역시 빨갱이 사상을 배운 애들은 하는 짓도 똑같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요거는 사진만 볼게요, 사진만. 환경 방치는 친환경 발전. 요거는 채널 A가 이거 보도했네, 채널 A가. 자, 정부 신재생 에너지 비율 20%를 올린대요. 이거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이거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불나고. 산을 이렇게 다 깎은 거, 이렇게. 산사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태양광 발전소 지으려 살림해서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면 이거 다, 비 오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들 몇 명 죽을 거 아닙니까, 이게? 깔려가지고. 우리 그 전라도 쪽에 많이 깔았다면서요? 다 깔았어. 전라도 쪽 우리 직접 가서 이거 촬영해 와야겠는데. 아니, 그 전라도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니까 전라도 다 까는 거지. 우리 한번 가보자고, 이거. 나중에 가봐야겠어요. 네. 자, 마을 주민이 산이 좋았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다 버려놓고 한번 올라와 봤어요. 얼마 판다해서. 자연 그대로를 깎아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말이, 자연이 산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친환경적이네, 진짜. 이게 뭔지나 숲 깎아내고 편법 동원. 그러니까. 자, 정부에서 A 지자체 관계자 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마디에 표현하면 난리야.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히 제한 사항이 없어요. 이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야. 관련 규정대로만 하면 허가 안 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중치 1.5배 받으려 편법도 등장했대. 이 전부 다 깎은 거 아니야, 이거. 현장 감독 나와도 문제 없다. 정부 역점 사업 엇박자 내기도 곤란하다. 이게 뭐야, 이거. 논밭에 다 깐 거야, 논밭에. 그 우리 식량 자급 자족은 어떻게 한다? 그건 뭐 식량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 이거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대.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감소한데 지방 지역에다가 못 넣으면 건물을 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민들 자체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건물 못 지어요. 네. 그건 10년 뒤에 태양광 치우잖아요? 다시 농사 지어야 돼. 네. 근데 카드뮴 오염된 땅에서 못 넣으면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등신들 진짜. 어? 자, 이거 신안군이에요, 신안군.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태양광 부지가 없어서 못 판대. 여기 염전인데 염전에 전부 다 태양광 깐 거야. 야, 우리 촬영 가야겠다. 진짜 이거 가야 된다. 전라도 음식도 맛있는데 한번 구경 가보지 뭐. 아이, 카드뮴 오염된 음식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벤또로 싸갈까? 이 보세요. 개발 제한 지침 없어. 완화하자. 염전과 폭등. 이 염전에다 이렇게 깔아버린 거야. 논밭을 헐고. 그러니까. 자, 작년까지 3.3제곱미터당 한 4만 원 해서 4만 5천 원 하던 것들이 지금은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올랐어요. 땅값 얘기하는 공인중개사가 땅값이 올랐다는 거지. 보세요. 투기 세력의 염전 가격 2배 가까이 급상승. 이래가 다 부동산 폭등시켜 먹는 거야. 자, 4대강 혈세 낭비 전면 재조사하겠다. 책임 묻겠다. 부정부패 규명, 법적 책임지고 손해배상 책임 묻겠다. 보철거 문제 전문가 함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철거 및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겠다. 자, 탈원전 혈세 낭비 전면 재조사 요청합니다. 야, 개새끼야. 문재인 개새끼야. 범죄 연루자는 사형시켜 주세요. 근데 정점이 문재인이면 어떡해요? 뭐 이왕 죽이는 김에 다 죽이지 뭐 그냥. 그 자기가 사형, 집행, 승인, 문재인 서명해야 돼요? 아니 정권 바뀌면 하는 거니까. 아니 다 할 수 있어. 이거 아예 어렵지 않아. 이거 쉬워.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태양광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 탈원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태양광 한다 해놓고 법을 바꿔가지고 태양광 무조건 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좌파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지. 예. 그 당연한 꼼수죠 그거. 아따. 상식이죠. 지금 전기차가 시대에 오면은 전력이 부족해요. 통일되면 또 전력 부족하다고. 그 전기세가 폭등되죠. 서민경제 초토화되죠. 상업, 산업시설 폭망하죠. 망하는 기업, 중국이 기업 인수하죠. 기술 넘어가죠. 지방분권화되면 지방선거는 중국인도 투표 가능하죠. 그쵸. 5년 뒤에는 한국은 중국 식민지 되고 기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전기세를 폭등시킨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그게 그 한전을 민영화시켜서 예. 민간 기업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기업일 때 미래 전기값을 올리는 거예요. 꼼수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중국 기업한테 팔아먹겠네. 또 그때부터 이제 민영화 되면 이제 알아서 아무나 살 사람 사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산업시설이고 다 팔아먹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값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민영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예요. 예. 그래서 한전 같은 거 기업 팔아먹으면 얼마나 수수료 받아먹을까? 그죠. 아, 짭짤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발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구신? 아니, 왜 이러냐고. 끊겼네?
방금 끊겼어요? 끊겼네? 방금 끊겼어요? 나와. 왜 이래? 뭐야? 다시 나왔다. 그래. 왜 이래? 네. 부실했어요, 글쎄 말이야. 어쨌든 간에 현재 짓고 있거나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이 있는데 지금 뭐 신한울 쭉 뭐 5, 6회까지 있어요. 지금 뭐 부지 매입 중단, 그 설계 용역 중단, 뭐 중단됐다고. 이거는 뭐 경북 울진 한울, 뭐 월성, 뭐 고리 원전 뭐 이런 게 쭉 있나 봐요. 있나 본데 이거를 폐기를 하면은 배상 비용만 한 9,900억 거의 한 조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폐기하는 것도 더 좌파기업한테 용역 주지 않을까? 이거 그 원전 해체하는 기업을 중국 기업이 한국의 기술 기업을 중국 기업이 그 사갔어요. 그러면은 해체하면서 기술 배워가겠네. 그지? 역시 치밀해. 얘들도 아주 내국에는 진짜 꼼꼼한 아주 세심한 작전이 있구만. 그 우리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근데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럼 기술 훔쳐가는 거네 결국. 기술 훔쳐가 아니고 원전 해체하는 국내 기업이 있었는데 그거의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 됐다고. 야, 그럼 이거 원전 해체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왜냐, 중국 기업이 들어갔고 우리나라 원전을 해체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야.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 연간 수준인데 이게 원전이 4조 정도 먹는다고. 이게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휘청한 거야, 갑자기. 공장이 또 창원에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창원에 기계공단들 다 무너지는 거죠. 부산, 경남 뭐 이쪽에 기계 공장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제조업 없앨